2020년 2월 20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하여 3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8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66명이 격리 입원 중입니다. 또한 1,446명은 검사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1,633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이후부터 검사가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새로 확인된 환자 36명 중 35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1명은 서울 지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35명 중 28명은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신천지 대구 교회 발생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명은 경북 청도 소재의 의료기관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한 환자였고 기타 5명은 연관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서울 지역 1명은 폐렴 환자로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거쳐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49명과 관련하여 선천지 대구교회 사례와 청도 대남병원 사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31번째 환자가 2월 초에 청도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시 청도 대남병원 등의 두 발생 사례와 공통적으로 연계된 감염원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도 대남병원 환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체 검사를 포함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중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를 참석하셨거나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했던 분들은 가급적 대외활동을 삼가하시고 집안에 머물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나 1339 콜센터에 문의한 뒤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금일 서울에서 새로 확진된 56번 환자는 45년생 남성으로 폐렴으로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거쳐 2월 19일 확진되어 현재 서울의료원에 격리 입원 중이십니다. 해당 환자는 1월 말경에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어 29번째 환자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는 29번째와 30번째 환자의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확인된 56번째 환자와의 동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1월 말경에 종합복지관에서 식사 등의 동선이 중복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40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번째 환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8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환자는 2월 11일경에 기침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16번째 확진자와 관련하여 격리 조치되었던 접촉자 450명에 대한 격리 조치가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접촉자 중 21세기 병원, 소방학교에 격리되었던 접촉자 60명과 자가 중이었던 의료기관 종사자 4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시설에 격리 중이었던 환자들을 돌보았던 의료진과 지원 인력 60명 모두 확인이 되어 격리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를 격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진단검사 가능 기관 확대를 위한 정도관리 교육 및 정확도 평가를 완료하여 2월 20일부터는 기존의 46개의 검사 가능 기관에서 77개까지 검사 기관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검사 가능한 기관의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별로는 실제 검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알려진 집단 노출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는 관할 보건소를 거쳐서 신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심되는 증상에 대해 의료진이 검사를 권고할 경우 이를 적극 협조하고 의료진이 검사를 권하지 않을 때는 과도한 불안을 갖기보다는 자택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는 코로나19 국민 행동 수칙을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기, 특히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입니다. 또한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진료 전에는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시고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공고를 잘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미한 발열과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대형병원이나 응급실 방문은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 120 콜센터 또는 1339 콜센터에 상담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5분간 질의응답 받을 예정이고요. 3분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한두 가지 짧게 해주셔야지 많은 분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쪽 순서부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연합뉴스의 김예나라고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까지 82명의 환자가 있는데요. 이른바 중증 상태로 볼 수 있을 만한 환자가 몇 명인지 부탁드리고요. 예전에 아마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다 또는 산소 호흡을 하고 있다 이런 분류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분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이제 일부 언론을 보면 7명 또는 오늘 기준으로는 12명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지금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 몇 명으로 보시는지 대략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청도 대남병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31번 환자가 방문을 했다 또는 신천지에서 평소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더 무게를 좀 두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중증 환자는 산소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가 지난번에 한 분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환자가 좀 증가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한 4분 정도가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상한 말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네. 괜찮아, 마이크 잠시만요. 괜찮나요? 우리 처음 질문 시작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비교적 중증인 환자는 아직까지는 인공호흡기나 다른 중환자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분은 없으십니다. 근데 산소 마스크 등을 통해서 산소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은 4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들이 많은데요. 29번째하고 30번째 환자분, 종로구 보건소에서 발생한 환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종로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접촉하신 분들에 대한 조사나 다른 경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확진 환자가 1명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56번째 환자분인 경우에 현재 1월 말경에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서 경로 식당 등에서 29번째 환자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하는 그런 동선들이 확인이 돼서 1월 말경에 종로 노인복지종합관에서 공동으로 폭로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그 당시에 접촉했던 분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번째 환자분하고 30번째 환자분이 발병 시기가 비슷했는데 두 분이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고 담당 주치의께서 판단하신 거는 30번째 환자분은 확진된 이후에 질병이 좀 진행되는 그런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29번째 환자보다는 발병 시기가 늦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9번째 환자분께서 30번째 환자에게 전염시켜주는 그런 거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조사를 오늘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검체 채취해서 검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그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추가로 확인된 그 한양대병원에서 확진받으신 분에 대해서도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31번째 그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된 사례는 집단 노출로 인한 공동 폭로로 인한 그런 집단 발병으로 보고 있고 처음에 그 지표 환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의 사례하고의 연관성이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교회와 그다음에 이 대남병원의 사례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대구의 즉각대응팀하고 청도의 즉각대응팀이 지금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정보가 정리가 되면 감염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1번째 환자분의 동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GPS나 다른 걸 통해서 지금 환자분하고 계속 면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도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어디를 방문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청도 대남병원은 저희 그 즉각대응팀이 어제 밤에 내려가서 추가적인 조치와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유증상자가 조금 더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검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진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역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저 JTBC 박유미입니다. 일단 신천지 교회 관련이 2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오전에 대구시에서 발표한 걸 보면 어제 발표한 33번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한방병원 직원이라고 했는데 이분도 그 신천지 교회를 다니신 분으로 정정을 했더라고요. 어제 발표된 확진자 중에 교회 관련자로 좀 바뀐 분들이 있으면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럼 처음에 허위 진술을 한 건지 그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교회 관련해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신 분, 또 접촉자로 자가격리된 분 인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부장님 설명으로는 지역적 위험에 따라서 뭐 강화된 집단 행사에 대한 지침 뭐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외출 자제라든가 뭐 집단 행사 금지라든가 대구나 이제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 조치가 좀 가능한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팀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좀 진술이 바뀌거나 뭐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조사가 진행되면서 정보들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그 31번째 환자분이 예배를 보셨던, 그러니까 발병 후에 예배를 보셨던 2월 9일과 2월 16일 날 동일 장소, 동일 시간대에 예배를 보신 분 명단은 1,001명, 1,001명에 대한 명단을 저희가 그 신천지 교회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자가격리 조치와 유증상 여부에 대한 전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유증상자가 발견이 되면 저희가 그걸 선별진료소나 아니면 뭐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검체 채취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11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한 8,0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 전체의 어떤 신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단을 추가로 지금 그 교회 측의 그런 협조하에 명단을 지금 공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계속 유사한 그런 조치를 확대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북의 청도래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신천지 교회하고 관련된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의 가족들까지를 고려하면 상당히 그 노출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집단 행사나 특히 밀폐된 그런 공간에서 장시간 하는 그런 행사들 이런 것들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구시와 특별대책반에서 그런 방침과 세부 시행에 대한 것들은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역학조사 분류된 내용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변동될 수 있다라는 제가 지금 몇 번 그걸 그 번호 환자 번호를 다 알고 있지 못해서요. 혹시 어떤 분이 바뀌었다는 건지. 오전에 듣기로는 2분 정도라고 들었는데 일단 33번이 어제 같은 경우에 한방병원 직원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이분도 이분은 그 새로 난 한방병원의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정보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방에서는 브리핑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네.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구 브리핑을 다 보지를 못해서 그거는 정보를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 중에 한 600명 나오는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대구 경북 지역 분들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 검사 중인 그 통계요. 현재 지금 검사 중이신 분은 1,030명, 1,633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대구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역 사회에 감염된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에서 이제 폐렴으로 입원하신 분들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은 다른 꼭 여행력이 없더라도 뭐 의심이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검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부터는 또 검사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돼서 대구의 뭐 접촉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 건수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 다음 기자님 말씀하시죠. 네. 연일 일단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대덕넷의 김인환이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가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신종 코로나가 새로운 국면에 좀 접어들면서 백신 개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바이러스 관련 검체라든지 바이러스 샘플을 좀 공개해서 백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좀 축적한 데이터를 좀 연구할 수 있는 기관하고 좀 기관에 좀 많이 오픈할 계획은 일단 없으신지 한 가지 여쭙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병하기 한 달 전에 캐나다의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이거를 이제 사전에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그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에도 이제 국가 연구소가 굉장히 많고 그 인공지능 관련한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현장 연구자들은 굉장히 이런 뭐 데이터 접근하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과 좀 협업할 계획이라든지 이분들하고 어떻게 백신 개발이나 추후 스텝 밟아가실지 그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가지. 네. 지금 저희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확진 환자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는 2월 17일부터 분리해서 배양해서 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연구소와 또 백신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기업에서 이 바이러스를 분양받아 가지고 가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바이러스 분양은 이미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연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산을 분리해서 핵산을 또 분양을 19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은 분양을 이미 시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는 이제 환자에 대한 혈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거는 확진 환자로부터 이렇게 동의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혈청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거는 좀 제한된 그런 검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분양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다양한 그 인체 유래물의 병원 자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정리가 되면 분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밖에 환자의 이제 역학 정보라거나 임상 정보들은 아직은 좀 진행 중인 그런 데이터들이어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마스터 DB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 당연히 국가에서는 정보를 공개를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개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그 부분도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국립보건연구원과 또 과기부에서 긴급 R&D 부분을 지금 시작해서 소규모긴 하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국내 회사들도 연구개발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민관학 연구소하고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예, 다음 세종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두 분 신청하셨습니다. 뉴스핀 기자님, SBS 기자님 짧게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핀 박명은입니다. 그러니까 청도에 그 31번 확진자가 갔는데 대남병원에 간 건지 아니면은 그 아까 뭐 지금 어떻게 거기서 활동을 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대남병원에 방문을 한 건지 그래서 그 대남병원 전수조사를 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청도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그 지금 제가 잘 몰라가지고 대구 분들하고 경북 분들하고 수치가 지금 현재까지 확진자 수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31번 환자의 동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핸드폰의 뭐 위치 정보나 이런 걸 통해서 청도 방문역은 확인을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며칠 날 어디 가서 누굴 만났고 어떤 데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31번 환자의 이제 면담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두 병원 그 교회와 그리고 병원의 어떤 발생 사례에 대한 것들을 연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세부 동선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휴대폰 위치 정보로서 청도를 방문한 것까지를 일단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폐렴 환자와 또 발열 환자 2명이 이제 확진이 됐고 또 여기가 정신병동이기 때문에 폐쇄병동입니다. 그래서 폐쇄병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 병원 내에서의 감염, 교차 감염, 그리고 종사자들의 감염 우려, 그리고 이 종사자들이 다른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까지를 오염 노출을 시켰을 가능성을 놓고 어느 정도의 감염자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병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직원과 환자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확인된 그 정신병동의 몇 명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그 보안연에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과 대구의 숫자는 조금 확인이 가능해요. 네. 네. 제가 그 정확한 숫자를 지금 바로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SBS 기자님. 네, SBS 허강민입니다. 간단한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56번 종로구 새로 확인된 환자요. 그 종합복지관 방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한 건지 아니면 반대로 본인이 이제 폐렴 증상을 호소해서 1339 상담 중에 선별진료소로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방문 이력이 확인돼서 검사를 받게 된 건지 그 부분 선후관계를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56번 확진 환자인 경우에는요, 이분이 그 2월 한 8일부터 임상 증상이, 감기 증상이 있으셔서, 이비인후과 병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셨고, 거기에서 CT 결과 폐렴 소견이 의심이 되셔서 종로구 보건소로 의뢰가 됐고요. 종로구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하고 양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경과하고는 또 별도로 저희가 이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9번째 환자와의 접촉이 있는 분들을 한 100명 정도를 저희가 명단을 작성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또 계속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먼저 의료기관을 통해서 진단된 분이 맞고요. 그리고 진단된 이후에 저희가 이분에 대한 동선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29번째 환자와 동선이 일치되는 그런 추가 확진 환자를 확인한 사항입니다. 네, 다음 세 중에서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로 가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기자님. 네,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저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폐렴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혹시 조사 실행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직도 더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건지 여쭙고요. 그리고 뭐 28번 그게 하나의 질문이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28번 환자처럼 이제 경증으로 증상을 잘 못 느끼거나 아니면 56번처럼 뭐 폐렴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처럼 있는 게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데 통계에 이제 잡히지 않는 환자들도 더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세 번째는 중국에서는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인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랑 마지막으로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된 2명은 환자 번호가 몇 번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폐렴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6판 지침을 개정을 해서 제공을 하였고 6판 지침에 보면은 이제 의사의 판단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에 대해서는 의사 환자로 간주해서 1인실이나 음압격리실에 입원하여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의 정리를 좀 더 명확하게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제 격리에 필요한 거나 아니면은 병원 측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렴 환자를 선제 격리를 하려면 1인실 또는 호흡기 격리 병동 같은 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검체 채취에 필요한 개인 보호구나 의료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서 계속 지금 중수보원에서 병역과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험에 대한 수가 부분이라거나 이런 세부 방침에 대한 거를 현재 이제 마지막 거의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례 정의는 오늘부터 확대하고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공해 드렸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도 실은 저희 중수본하고 병협하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입원 환자에 대한 선제적인 격리와 검사 그리고 이런 호흡기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에 대한 트랙 그리고 경증 의심 환자는 좀 더 공공병원 중심으로 입원을 한다거나 하는 전반적인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의료 전달 체계가 같이 개편이 되면서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도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전면적인 그런 이게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병원에서는 새로 입원한 지역사회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격리와 그리고 건강보험을 적용한 코로나19 검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검사 건수가 최근 한 100건 이상씩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안 잡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경증을 보이기 때문에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폐렴 증상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위험 요인, 예를 들어서 외국인하고의 접촉이 되거나 아니면 호흡기 질환자하고의 접촉이 되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신속하게 받으시도록 사례 정의를 또 확대한 바가 있고요. 최대한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또 조기 진단을 통해서 일찍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단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졸 공기 전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그런 전파의 경로는 비말과
접촉으로 인한 게 주된 그런 전염 경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이한 그런 상황,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과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기간 노출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국 측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명드렸던 거 또는 중앙임상 TF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전문가의 의견과 다르지는 않습니다.